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로 있는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6년 4월 19일 화요일입니다. 4.19 혁명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간첩들을 잡아내고 땅굴을 찾아내는 혁명을 이루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 저희들이 밖에 나와 있어서 어제 4월 18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사브리핑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임시국회여로 세월호 특검을 추진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가 기고만장을 했습니다. 더민주화 세월호법 국정교과서를 공조키로 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5월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등을 위한 세월호법 개정과 국정교과서 폐기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더민주는 16일 곧바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제 이 선거를 훔쳐서 4.13 총선은 아주 철저한 부정선거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여기에 간단하게 이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에 올라온 자료인데 이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한번 비춰주시면 이렇게. 자, 오늘 아침 긴 문자를 접했습니다. 투표 개표 부정의 의심이 여러모로 많이 들었으나 차마 저가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 의견을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장군님의 유튜브를 보다가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전자개표기 부정의 추정 이유. 이 전자개표기 부정은 2002년도에 김대중과 노무현과 박지원이가 만들어낸 그거죠. 우리 국민은 50% 이상 노무현을 지지한 적이 없는데 이게 전자개표기를 이회창 씨 거는 100표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노무현 거는 80 내지 90표를 한 묶음으로 집어넣으면서 100표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부정이 있었는데 이제 이 글을 쓴 분은 그것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KBS 개표 시작 초반에 새누리당이 야당과 무소속을 합한 의석보다도 훨씬 압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10%를 개표할 때까지는 압도적으로 갔던 것이 왜 이게 바뀌느냐. 중간에 조작을 했다. 이제 개표 초반 10% 정도까지 새누리가 대략 전체적으로 지역구 전체에서 선두 지지율의 의석 수가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개표율 분포도상 위 상황이 갑자기 전체 지역구가 똑같이 반전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조작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경우다. 미리 조작해 놓은 작전의 수치에 너무 성급히 접근하다 들통이 나는 꼴이죠. 저희 본능적 감각을 그놈들은 몰랐겠죠. 2번 언론 방송사에서 개표 이전에는 떠들어대기를 과거엔 개표 출구 조사가 5번 동안 한 번도 마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미리 보도하였다. 이 말은 곧 이번 출구 조사는 아주 정확하다는 역설적 표현이었다. 나아가서 KBS와 MBC와 SBS가 공동으로 이 조작에 가담했다. 예, 과거에 5번 틀릴 동안에는 각자가 이제 하다 보니까 틀렸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광범위한 간첩 조직들이 KBS, MBC, SBS 합동 출구 조사를 하자.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갖고 이게 답안이 나오게끔 이 선관위와 야당 개표 점검 위원들과 또 여당 내 이 간첩들과 함께 이 광범위한 그래서 이 광범위한 이 개표 부정 선거를 추진한 장 본인은 김관진 안보실장 간첩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도 수사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말은 곧 이번 출구조사는 아주 정확하다는 역설적 표현이었다. 개표 완료도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야말로 개표 부정을 계획적으로 할 것이라는 엄청난 역설적 표현으로 드러났다. 이게 KBS, MBC, SBS 공동 3사의 간첩들이 같이 모의를 해갖고 들어간 작전이었다. 김부겸, 표창원 등 야당의 상징적 후보들의 투표 진행을 많은 표차이로 진행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느리게 진행하면서 마치 전국의 야당 후보들이 모두 이기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교묘히 인식시키고 여당 후보들이 호된 심판을 받고 있다는 분위기를 계속 띄웠다. 그 틈새 전국을 압도하던 새누리당의 우세 지역이 갑자기 뒤집어졌고 뒤집어진 채로 개표율은 빠르게 진행됐지만 표차이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며 개표가 마감이 되어갔다. 이해할 수 없는 초보적 수준의 조작이었다.
어느 개표율 시점에서 모든 지역구가 야당으로 반전되어 뒤집어졌다면 개표율 전체 과정에서는 모든 지역구 여당 후보들이 엄청난 지지율 차이로 참패하는 게 분포도상 맞는 논리가 된다. 3번. 노무현 때 선관위가 개입하여 개표 조작에 개입했다면 저놈들의 상습 범죄는 상투적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더욱 작용화된 선관위 개표 조작 가담의 개연성이 어느 때보다 농후하다. 이거 대통령께서 이제는 계엄령 선포하고 때려잡아야 됩니다. 모든 종북 언론들이 묵인과 조력으로 개표 부정이 자행됐다. 저는 정부 여당 내 간첩, 김관진 간첩과 이러한 세력들이 여기에 달라붙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정두원 간첩과 윤상현 간첩이 김무성 저 대표 이 전자개표기 이것을 인정해주고 그걸 밀어준 김무성의 죄가 이걸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새누리의 행태에 분통을 터뜨리고 미워했지만 빨갱이 야당들에게는 표를 던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보수는 다 같은 마음이죠. 그러나 아직은 구도상 아무리 야당이 교활한 전술을 써도 보수 여당을 이길 수 없다는 논리를 폈는데 다시 한번 깊이 분석해 볼 일입니다. 저놈들의 교활한 선거 전략 전술에만 신경을 쓰다 보수 유권자에 의해서 그래도 다 이겨놓은 승리를 도둑질 당했을 수도 있다는 강한 의혹이 떠나질 않습니다. 아마 저와 똑같은 느낌이시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두서없이 열린 내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한번 뵙겠습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자, 저는 이 박지원이가 2002년도에 50% 이상 노무현을 지지한 적이 없는데 이걸 전자개표기 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당선되었을까요? 그가 막바지에 선관위와 이제 이 전자개표기는 보조로 쓰지 수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관철시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좋지, 좋은 게 좋지, 그러다면 문재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작전을 하고 다 들어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안 된다. 이거는 수작업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요번에 김무성이가 이걸 또 양보해갖고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겁니다. 저는 김무성이를 국민 5천만 국민 앞에 이 당 대표로서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책임을 김무성에게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임시국회 열어 세월호 특검 추진하자고 하는 이것의 반역의 나라, 반역의 국회. 그 다음에 문재인, 김종인, 안철수, 박지원, 김무성, 김관진 이놈들이 거대하게 여기에 가담했다. 이렇게 고발하는 바입니다. 자, 이 야 총선 땐 경제를 얘기하더니만 그 야가 되자 세월호 국정교과서를 들고 나왔다. 자, 이 간첩들이 하는 짓이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이걸 모르겠어요? 총선 전에는 경제를 얘기하다가 거야 되자 말자 저 안철수 저 반역의 종북, 문재인 저 간첩, 김종인 저 종북 이놈들이 들고 나온 게 세월호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가 뭐예요? 간첩의 사관으로 종북의 사관으로 쓰여진 김대중이와 노무현이가 2만 5천 명 전교조 간첩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이제 바로잡겠다라고 작년 2015년 10월 27일 날 대통령께서 67명 간첩들 앞에 가서 선포했는데 그걸 다시 또 원위치 시키겠다고 누가 들고 나와요? 안철수란 놈의 새끼가 들고 나오고 문재인이란 놈의 새끼가 들고 나오는데 이제 국민들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안철수를 투표한 적이 없고 문재인을 투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저 새끼들과 김관진이라고 하는 안보실장이란 놈과 이런 놈들이 이 거대한 부정 개표를 한 겁니다. 저 MBC, SBS, KBS가 짜고 그 다음에 조선과 동아와 중앙이 여론몰이를 하고 가짜 여론몰이. 더민주 국민의당 세월호법 국정교과서 문제 전면에 청, 여 공격 통해 주도권 경쟁, 민생 이슈는 뒤로 물려 야 박 대통령 사과 때까지 계속 추궁, 일부선 신중히. 자, 세월호 때하고 똑같은 양상을 이제 더민주 문재인 간첩과 국민의당 안철수 저 종북과 그 와이프가 간첩으로 의심되는 놈이 그 다음에 심상정 간첩 이런 놈들이 이제는 스크럼을 짜고 나라를 말아먹는 일을 이제 자행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분노할 줄 모르면 당신들은 김정은의 포로가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2002년 노무현 간첩 대통령 만들기 동등한 프로젝트가 선관위와 야당 간첩과 또 여당 내 간첩들과 함께 이것이 진행되었다.
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남꽃 신공항 결투. 이번엔 더민주네 TKPK가 뜨겁다라고 하는데 이 더민주 간첩당 이놈들이 하는 일이 나라 망하기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구 국제공항이 있고 또 김해 국제공항이 있는데도 또 하나 만들겠다고 이 짓 하는 나라 망하기 프로젝트를 갑니다. 10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야, 이 망국입니다. 호남 내려간 개선장군 종북 안철수, 국민의당은 제1야당. 이런 엉터리 같은 놈이 있습니까? 제1야당이 아닌데 왜 제1야당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종북 경제 정체성을 드러낸 안철수입니다. 그 와이프의 간첩성을 드러낸 안철수입니다. 5.18 북계군 900명 폭동했던데 이걸 5.18을 가지고 한마디 말하는 종북입니다. 그 다음에 종북 역사 교과서를 정상화하는 것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놈입니다. 국민이 속은 것이 아니라 이놈이 국민의 표를 훔친 겁니다. 박지원과 함께, 문재인과 함께, 김관진과 함께. 자, 야권 연대 단일화의 허상, 강범위 개표 부정이다. 개표 부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단일화하든 안 하든 상관없었다. 왜? 부정으로 시킬 놈 시키고 떨어뜨릴 사람 떨어뜨리고. 김문수 의원, 저는 대구 시민들이 과반 이상을 지지해 줬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부겸이가 표를 훔쳤습니다. 야당이 훔쳤습니다. 선관위가 훔쳤습니다. 총선 끝나자 다시 목청 높이는 그때 그 사람들 4,200만 속인 개표 부장입니다. 여기 정청래가 모습을 정체성을 드러내고 김종인을 겨냥하고 사심공청 전에 5인방 그렇게 합니다. 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망하기 3분 전의 나라입니다. 자, 새누리당 여기 비상대책위원회로 위원장으로 원유철 대표가 추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4마리의 종북 간첩 네트워크의 인물들이 나와서 당신은 안 된다 하고 또 흔들어댑니다. 이게 김무성과 또 정두원이와 윤상현에 의해서 김관진에 의해서 이게 각본이 짜여져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김관진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왜? 김관진이라는 놈이 간첩으로서 저 자리에 앉아서 좌지우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선관위 간첩들의 작품이다. 새누리당이 난파 상태에 간 것은 선관위의 부정 개표의 작품이지 당신들이 잘못해서 진 거 아니다. 제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북 김무성이가 전자개표기 그거 쓰자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첩 김관진이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이거지 당은 난파가 아니다. 당신들은 거짓에 속아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혁명하소서, 계엄령 선포하소서 대통령님께 건의하는 겁니다. 이거 이대로 놔두면 이 나라 망합니다. 망하기 3분 전의 나라입니다. 대통령 흔들기, 종북 간첩 네트워크 인물들 이것까지 다 내세우는 게 김관진과 김무성이와 유승민이와 이 간첩 종북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럼 김무성이가 그 개표기로 쓰자고 한 거예요? 그걸 허락을 했으니까 이제 그게 등장했죠. 그렇죠. 야, 자 이정현 의원입니다. 이 양반이 어디서 살아남았죠? 순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여당으로서는 유일한 의원이 됐죠. 공천 파동 리더십 없던 인간을 대선 주자 반열에 김무성은 저건 헛개비입니다. 저건 반역자입니다. 유승민 반역자입니다. 그다음에 문재인이 안철수 다 반역자입니다. 대한민국을 반역한 자들이 지금 벌리는 걸 보십시오. 국정교과서 저거 역사교과서 잘못된 거 정상화하겠다는 것을 말리는 놈들은 반역자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 못하고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그대로 실상 까발리면 국민이 국회를 깨버릴까. 이 국회 해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여기다 했는데 박 대통령 불통 비판 아니다. 그렇게 안 보는 견해도 있어. 불통이 종북 간첩들 말 안 들으니까 불통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역사교과서 종북 간첩들이 써놓은 김대중이와 노무현이가 써놓은 저것을 바꾸겠다라고 하니까 불통이라고 하죠. 나쁜 놈들입니다. 북한 노동당 간첩들의 작품이다. 총지휘는 김관진 안보실장 간첩이었다. 박지원과 함께.
문재인과 함께. 그다음에 여기에 언론 3사, KBS, MBC, SBS 간첩들이 거짓 여론몰이를 했다. 여기에 조선도, 동아도, 중앙도 다 가담했다. 1570명 간첩들이 동원됐다. 선관위와 개표 야당위 간첩들이 부정투표지 투척했다. 아니면 80 내지 90표를 묶어갖고 노무현 때하고 동등한 이걸로 이 개표 부정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 투표하는 당일날 전날 사람 인자를 찍은 이 도장을 동아일보와 국민일보가 동일하게 맨 일면에다가 딱 실었어요. 이 사람 인자가 뭡니까? 북한 헌법 제3조와 제8조 사람 중심의 사람이 프롤레타리아라고 했죠. 그걸 할 때부터 아하 이놈들이 개표 부정 이걸 암시를 했구나. 사람 인자 이 개표기 이거 투표 이걸로 아하 암시를 했구나. 그리고 아주 보기 좋게 국민을 속였구나. 이걸 제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망하기 3분 전의 나라입니다. 대통령께서 계엄령 선포하고 다 잡아들이고 땅굴도 대비하시지 않으면 이 나라 곧 망합니다. 문재인은 왜 정계 은퇴하지 않나? 이 양상훈이 이 사람도 종북 간첩 주자로 보이는데 논설주간이죠. 논설주간 주필 뭐 이런 사람들 다 의심해야 됩니다. 호남서 지지가 얻으면 정계 은퇴 대선 불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말을 뒤집느냐. 정계 은퇴하라 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문재인을 끄집어내리고 이제 박지원이로 단일화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가고 있지 않나. 문재인 간첩을 끄집어내리고 박원순 종북을 끄집어내리고 이제는 박지원 간첩을 이제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앞자리에 양상훈이가 서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자, 여기 반역의 사설을 한번 보십시오. 권력 상쟁 끝에 참패 자초한 친박. 이제 당권 못 잡아 안달하나. 자, 이 선거 부정을 선동한 조선의 반역자들이 이렇게 또 몰아가는 겁니다. 선거 부정으로 진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 사설에 제일 앞에다 놨습니다. 반역 신문 조선의 작품이다. 이렇게 권력 상쟁 끝에 참패한 것이 김무성이를 시키고 유승민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정두원이를 내세우고 간첩 정두원이와 간첩 윤상열을 내세워서 이렇게 만든 이것은 조선의 작품이다. 1570명 반역 간첩이 언론인의 작품이다. 2000년도 8월 14일 남북 언론인 공동선언문에 가서 사인한 46명의 간첩단들이 박지원과 함께 저지른 일이다. 30대 그룹 투자 18% 늘렸는데 고용은 4,519명 줄었다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안을 대통령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안을 갖다 놓고 까뭉갠 개판친 야당과 노조는 공격을 안 해. 이 논설위원, 이 간첩 논설위원이. 그러네요. 그래서 반역 거짓의 논설을 이렇게 쓰고 있다. 왜? 본질을 얘기 안 하니까. 왜 이렇게 늘렸는데도 4,519명이 줄었느냐? 대통령께서 법을 만들어갖고 고용을 촉진하려는 법을 경제 관련 또 노동 관련 법을 갖다 놓으면 이걸 문재인이와 이종거리와 심상정이와 박지원이가 깔고 뭉겼다. 안철수가 깔고 뭉겼다. 요 얘기를 안 해. 국민은 다 속을 수밖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망하기 3분 전의 나라입니다. 당신께서는 2012년입니까? 2012년 선거 때 이제 이 개표 부정을 아시고 이걸 쳐버리고 수개표를 했는데 요번에 김무성이는 이걸 또 도입을 해줘갖고 이 광범위한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 논리의 가장 핵심은 10%를 개표했을 때까지 전국적으로 이제 새누리당이 야 3당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이 앞서갔는데 이게 뒤집일 수 있습니까? 그러게. 예. 그러면 그 10%를 했을 때까지 이것이 갈 텐데 여기에 사람 인자 이것이 투표지가 이게 투척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또 80 내지 90표로 노무현 때처럼 그걸 가지고 또 조작을 했을 수가 있고 이 광범위한 조작이 김무성의 묵인하에 또 김관진의 협조하에 선관위의 협조하에 야당 개표 검표위원들의 이 협조하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통령님 이제 이 나라 혁명하십시오. 계엄령 선포하고 간첩 잡아들이고 땅굴에 대비하시기를 간절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입니다. 헌법 1조가 사실상은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간첩공화국이고 땅굴공화국입니다. 대통령님, 계엄령 선포하십시오. 4.19 정신으로 혁명하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로 있는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6년 4월 19일 화요일입니다. 4.19 혁명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간첩들을 잡아내고 땅굴을 찾아내는 혁명을 이루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 저희들이 밖에 나와 있어서 어제 4월 18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사브리핑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임시국회여로 세월호 특검을 추진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가 기고만장을 했습니다. 더민주화 세월호법 국정교과서를 공조키로 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5월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등을 위한 세월호법 개정과 국정교과서 폐기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더민주는 16일 곧바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제 이 선거를 훔쳐서 4.13 총선은 아주 철저한 부정선거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여기에 간단하게 이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에 올라온 자료인데 이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한번 비춰주시면 이렇게. 자, 오늘 아침 긴 문자를 접했습니다. 투표 개표 부정의 의심이 여러모로 많이 들었으나 차마 저가 너무 나가는 것 같아서 의견을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장군님의 유튜브를 보다가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전자개표기 부정의 추정 이유. 이 전자개표기 부정은 2002년도에 김대중과 노무현과 박지원이가 만들어낸 그거죠. 우리 국민은 50% 이상 노무현을 지지한 적이 없는데 이게 전자개표기를 이회창 씨 거는 100표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노무현 거는 83사의 간첩들이 같이 모의를 해갖고 들어간 작전이었다. 김부겸, 표창원 등 야당의 상징적 후보들의 투표 진행을 많은 표 차이로 진행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느리게 진행하면서 마치 전국의 야당 후보들이 모두 이기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교묘히 인식시키고 여당 후보들이 호된 심판을 받고 있다는 분위기를 계속 띄웠다. 그 틈새 전국을 압도하던 새누리당의 우세 지역이 갑자기 뒤집어졌고 뒤집어진 채로 개표율은 빠르게 진행됐지만 표 차이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며 개표가 마감이 되어갔다. 이해할 수 없는 초보적 수준의 조작이었다. 어느 개표율 시점에서 모든 지역구가 야당으로 반전되어 뒤집어졌다면 개표율 전체 과정에서는 모든 지역구 여당 후보들이 엄청난 지지율 차이로 참패하는 게 분포도상 맞는 논리가 된다. 3번. 노무현 때 선관위가 개입하여 개표 조작에 개입했다면 저놈들의 상습 범죄는 상투적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더욱 작용화된 선관위 개표 조작 가담의 개연성이 어느 때보다 농후하다. 이거 대통령께서 이제는 계엄령 선포하고 때려잡아야 됩니다. 모든 종북 언론들의 묵인과 조력으로 개표 부정이 자행됐다. 저는 정부 여당 내 간첩, 김관진 간첩과 이러한 세력들이 여기에 달라붙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정두원 간첩과 윤상현 간첩이 김무성 저 대표 이 전자개표기 이것을 인정해주고 그걸 밀어준 김무성의 죄가 이걸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새누리의 행태에 분통을 터뜨리고 미워했지만 빨갱이 야당들에게는 표를 던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보수는 다 같은 마음이죠. 그러나 아직은 구도상 아무리 야당이 교활한 전술을 써도 보수 여당을 이길 수 없다는 논리를 폈는데 다시 한번 깊이 분석해 볼 일입니다. 저놈들의 교활한 선거 전략 전술에만 신경을 쓰다 보수 유권자에 의해서 그래도 다 이겨놓은 승리를 도둑질 당했을 수도 있다는 강한 의혹이 떠나질 않습니다. 아마 저와 똑같은 느낌이시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두서없이 열린 내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한번 뵙겠습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자, 저는 이 박지원이가 2002년도에 50% 이상 노무현 내지 90표를
한 묶음으로 집어넣으면서 100표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부정이 있었는데 이제 이 글을 쓴 분은 그것을 이제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KBS 개표 시작 초반에 새누리당이 야당과 무소속을 합한 의석보다도 훨씬 압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10%를 개표할 때까지는 압도적으로 갔던 것이 왜 이게 바뀌느냐. 중간에 조작을 했다. 이제 개표 초반 10% 정도까지 새누리가 대략 전체적으로 지역구 전체에서 선두 지지율의 의석 수가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개표율 분포도상 위 상황이 갑자기 전체 지역구가 똑같이 반전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조작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경우다. 미리 조작해 놓은 작전의 수치에 너무 성급히 접근하다 들통이 나는 꼴이죠. 저희 본능적 감각을 그놈들은 몰랐겠죠. 2번 언론 방송사에서 개표 이전에는 떠들어대기를 과거엔 개표 출구조사가 5번 동안 한 번도 마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미리 보도하였다. 이 말은 곧 이번 출구조사는 아주 정확하다는 역설적 표현이었다. 나아가서 KBS와 MBC와 SBS가 공동으로 이 조작에 가담했다. 예, 과거에 5번 틀릴 동안에는 각자가 이제 하다 보니까 틀렸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광범위한 간첩 조직들이 KBS, MBC, SBS 합동 출구조사를 하자. 그리고 거기에 맞춰갖고 이게 답안이 나오게끔 이 선관위와 야당 개표 점검위원회와 위원들과 또 여당 내 이 간첩들과 함께 이 광범위한 그래서 이 광범위한 이 개표 부정 선거를 추진한 장 본인은 김관진 안보실장 간첩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도 수사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말은 곧 이번 출구조사는 아주 정확하다는 역설적 표현이었다. 개표 완료도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야말로 개표 부정을 계획적으로 할 것이라는 엄청난 역설적 표현으로 드러났다. 이게 KBS, MBC, SBS 공동 사고 문재인을 투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저 새끼들과 김관진이라고 하는 안보실장이라는 놈과 이런 놈들이 이 거대한 부정 개표를 한 겁니다. 저 MBC, SBS, KBS가 짜고, 그 다음에 조선과 동아와 중앙이 여론몰이를 하고, 가짜 여론몰이. 더민주, 국민의당 세월호법 국정교과서 문제 전면에 청, 여, 공격 통해 주도권 경쟁, 민생 이슈는 뒤로 물려, 야, 박 대통령 사과 때까지 계속 추궁, 일부선 신중히. 자, 세월호 때하고 똑같은 양상을 이제 더민주 문재인 간첩과 국민의당 안철수 종북과 그 와이프가 간첩으로 의심되는 놈이 그 다음에 심상정 간첩 이런 놈들이 이제는 스크럼을 짜고 나라를 말아먹는 일을 이제 자행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분노할 줄 모르면 당신들은 김정은의 포로가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2002년 노무현 간첩 대통령 만들기 동등한 프로젝트가 선관위와 야당 간첩과 또 여당 내 간첩들과 함께 이것이 진행되었다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남꽃 신공항 결투. 이번엔 더민주 내 TKPK가 뜨겁다라고 하는데 이 더민주 간첩당 이놈들이 하는 일이 나라 망하기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구 국제공항이 있고 또 김해 국제공항이 있는데도 또 하나 만들겠다고 이 짓 하는 나라 망하기 프로젝트를 갑니다. 10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야, 이 망국입니다. 호남 내려간 개선장군 종북 안철수 국민의당은 제1야당 이런 엉터리 같은 놈이 있습니까? 제1야당이 아닌데 왜 제1야당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종북 경제 정체성을 드러낸 안철수입니다. 그 와이프의 간첩성을 드러낸 안철수입니다. 5.18 북계군 900명 폭동했던데 이걸 5.18을 가지고 한마디 말하는 종북입니다. 그 다음에 종북 역사 교과서를 정상화를 지지한 적이 없는데 이걸 전자개표기 부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당선되었을까요? 그가 막바지에 선관위와 이제 이 전자개표기는 보조로 쓰지 수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관철시켰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좋지 좋은 게 좋지 그랬다면 문재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작전을 하고 다 들어갔는데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안 된다. 이거는
수작업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요번에 김무성이가 이걸 또 양보해갖고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겁니다. 저는 김무성이를 국민 5천만 국민 앞에 이 당 대표로서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책임을 김무성에게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임시국회 열어 세월호 특검 추진하자고 하는 이것의 반역의 나라, 반역의 국회. 그 다음에 문재인, 김종인, 안철수, 박지원, 김무성, 김관진 이놈들이 거대하게 여기에 가담했다. 이렇게 고발하는 바입니다. 자, 이 야 총선 땐 경제를 얘기하더니만 거야가 되자 세월호 국정교과서를 들고 나왔다. 자, 이 간첩들이 하는 짓이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이걸 모르겠어요? 총선 전에는 경제를 얘기하다가 거야 되자 말자 저 안철수 저 반역의 종북, 문재인 저 간첩, 김종인 저 종북 이놈들이 들고 나온 게 세월호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가 뭐예요? 간첩의 사관으로 종북의 사관으로 쓰여진 김대중이와 노무현이가 2만 5천 명 전교조 간첩을 시켜서 만들어 놓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이제 바로잡겠다라고 작년 2015년 10월 27일 날 대통령께서 67명 간첩들 앞에 가서 선포했는데 그걸 다시 또 원위치 시키겠다고 누가 들고 나와요? 안철수라는 놈의 새끼가 들고 나오고 문재인이라는 놈의 새끼가 들고 나오는데 이제 국민들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안철수를 투표한 적이 없고